제소기간입니다. 우리가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건 처분입니다. 처분에는 공정력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말씀드린 대로 1578년 뒤에 취송을 제기해가지고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를 만들어버리면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상당히 심각하게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기간의 제한이 필요한데 소송에서의 기간 제한이 바로 제소기간이 되는 거고 심판에서의 기간 제한이 바로 청구기간이 되는 거야. 제소기간, 청구기간, 그냥 이름만 달라요. 이름만 다른 겁니다. 합쳐서 우리가 이제 불복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복은 불고기 버거가 아니고 불복은 행정쟁송이고 쟁송에는 소송하고 심판하고까지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복기간은 불복이 제한되는 기간이죠. 그러면 쟁송이 제한되는 기간이고 거기에는 제소기간, 청구기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공정력이 있단 말이죠. 네, 여기 이렇게 공정력이라는 게 있어요.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통용시키는 힘입니다. 근데 이건 언제까지만 그런 거야?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 절차를 밟을 때까지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잠정적 통용력입니다. 얘는 잠정적 통용력이야. 그 효력이 잠정적으로만 통용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불복기간, 지금은 이제 제소기간, 제소기간을 도과해버리게 되면 지금은 이제 취소 판결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취소 판결을 더 이상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제소기한이 지났으면 취소를 제기를 못해. 제기를 못하면 취소 판결을 못 받아. 그럼 저 처분을 깰 수가 없어요. 처분의 효력을 깬다. 처분의 효력을 제거한다. 처분의 효력을 취소한다라는 의미는 뭘 깬다는 거예요? 원래는 위법이면 무효인 거야. 근데 저 친구 때문에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일을 해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고 그걸로 나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시키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저 친구의 공정력을 방어막을 저 힘을 깨버리면 원래대로 위법이면 무효니까 무효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처분을 취소한다는 말은 뭐라고요? 결국은 공정력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은 그래서 무효를 만들어버린다는 것은 공정력을 깬다는 의미야. 공정력을 깬다는 의미야. 근데 공정력을 이제 못 깨는 거야. 제소기한이 도갑돼 버리면. 그럼 이제 영원 무궁토록 못 깨는 거야. 그런 걸 우리가 불가쟁력이라고 그래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힘, 더 이상 취소를 구할 수 없는 힘이 발생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심형래적 통용력이라고 합니다. 영구적 통용력. 영구, 영원히 이제 그 효력은 살아남은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소기간을 도과하면 공정력으로서 잠정적 통용력이 불가쟁력으로서 영구적 통용력으로 전환이 돼버리는 겁니다. 일정한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제소기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1항에서 뭐라고 했냐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라. 그리고 2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면 있잖아요. 처분의 존재를 알면 주관적 제소기간이라고 합니다. 주관적 제소기간. 알면 그럼 얘는 움직일 수 있는 때가 됐잖아. 그러니까 기간 제한이 좀 짧아요. 짧아. 90일. 모르면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좀 길어요. 그래서 1년이야. 안 날에 90일, 있은 날에 1년입니다. 그러면 처분의 존재를 누가 알아요? 처분을 하면 송달을 해주거든요. 우리 행정절차법이라고 있어요. 절차법 14조 1항에 보면 처분의 방식은 송달의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기로 보내줘요. 처분통지서를 송달을 해주거든. 그리고 나서 15조 1항에 보게 되면은 그게 도달되었을 때 상대방한테 도달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도달됐을 때 상대방은 처분이 있다는 거를 알게 돼요. 통지서를 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3자한테도 보내줄까요? 우리 원고적격에서 제3자 소송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 그럼 제3자도 소송을 제기해야 될 때가 있을 텐데 걔네들한테도 처분 통지서 가나? 안 가죠.
예. 이 처분의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애가 도대체 누구까지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예, 누가 여기다 불복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상대방은 한 놈이니까 딱 찍고 걔한테 보내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누구까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3자의 범위를 획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지서를 보낼 수가 없고, 행정청은 통지를 보낼 의무도 없어요. 그럼 제3자는 처분이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아 몰라? 몰라요. 나중에 다른 여러 가지 루트로 알게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당연히 알게 되는 거는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처분의 상대방은 손이 막 떨리죠. 떨리는 이유는, 우리 관리반 학생 중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갖고 나도 갑자기 자전거 타고 오고 싶어갖고 신림도에 자전거 타고 왔거든, 올 때. 지금 너무 오랜만에 운동을 했더니 막 손발이 막 떨려요. 밑에 담배 피다가도 손이 떨고 있는 거야. 내가 나 왜 이러지? 그래요. 버텨볼 때까지 버텨봐야지. 한번 또 시작을 했으면 끝장은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전거 빵꾸 날 때까지 한번 타봐야지.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탔더니 옆에 있는 선생님이 미쳤냐고 그러는 거야. 왜 그러냐고.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러면 차 사이로 막 갔을 거 아니냐고. 자전거 도로가 없거든, 여기 오는 길에. 신림동에서 여기까지. 없다고. 막 갔지. 난 내가 오토바이인 줄 알았지. 막 그러고. 근데 죽으려고 작정했냐고. 그래서 난 베스트 드라이버, 죽지 않아 말이야. 근데 죽지는 않았는데 가다가 죽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못 만날 수도 있어. 손을 지금 떨고 있어요. 발도 떨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3자는 원래 처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우선 기본은 여기서부터 출발이야. 상대방은 알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주관적 제소기간에 적용을 받아. 그 다음에 제3자는 원칙적으로 객관적 제소기간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있잖아, 안날의 90일, 있은 날의 1년이라고 했지. 그치? 안날의 90일 주관적 제소기간, 있은 날의 1년 객관적 제소기간, 그랬지. 우선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소송을 제기한 놈은 두 놈이 있는 거지. 상대방과 아이들, 그치? 제3자들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상대방이 있거든. 여기에 처분의 상대방이 뭐 과세처분 같은 거, 철거명령 같은 거, 그런 건 상대방이 불복할 거 아닙니까? 소송을 제기할 테야.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제3자 소송, 그런 거는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될 테야. 그렇지? 그럼 여기서 안날하고 있은 날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있은 날이야. 여기가 있은 날. 그리고 여기가 안날이야. 안날. 중간에다가 처분은 원칙적으로 송달의 방식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송달을 한번 갖다 끼볼게. 송달을 한번 껴보세요.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돼. 이걸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행정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예요. 독해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용을 알려주면 읽고 나서 문제 읽고 그게 그 말인지는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안 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나 여기 와서는 안 되는 사람 못 봤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뭐 쟤네들이 이 수업을 들을 리는 없으니까, 신림동 애들은 텍스트를 못 읽어. 분명히 누가 봐도 A라는 의미인데 막 B로 해석해놓고 문제를 풀고 막 그래. 그 미친 거사 막 때리거든. 그건 내가 가르쳐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난 행정법을 가르쳐주는 거지. 글을 못 읽어. 글을.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용을 알려주면 그게 그 말인지 알고 답을 찾더라고. 그건 뭐야? 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국어 있는 거야. 거기까지. 알겠지? 거기까지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텍스트로 행정법을 공부하면 안 돼요. 행정법은 다른 법과 달리 형법이랑은 비슷해요. 그리고 절차법이랑은 비슷하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 절차법 그리고 형법과는 비슷해요. 무슨 민법이랑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처럼 따닥따닥 떨어진다고요. 따닥따닥 떨어져야 돼. 이게 평면으로 따닥따닥 그려지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된 거야. 그려지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려지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이렇게 보고 공부하면 끝도 없어. 끝도 없어.
그게 아니라 어떻게 딱 각을 체계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판례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거기다 그냥 끼 넣는 거야. 끼 넣어가지고 이건 맞고 이거 틀리고 이건 맞고 틀리고 이렇게 찾아내는 거지. 안 그럼 공부량이 너무 많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이건 수학이랑 되게 비슷한 과목이에요. 행정법 좋아하는 학생들은 다 수학 좋아해요. 그리고 수학 싫어하는 학생은 행정법 싫어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이 안 된다. 그래갖고 그렇지 않은 사람 되게 열심히 하는 거야. 알겠지? 자기가 열심히 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제 사과수를 선택하지 말고 수를 선택할 거면 행정법을 선택하는 게 더 쉬워. 이거 수학이랑 똑같은데 이거 우리말이거든. 그치? 그게 더 쉬워. 그래요. 송달을 한다고 했지. 물론 송달한다는 건 도달됐다라는 얘기야. 도달까지 이제 항상 포함해서 우리가 송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럼 있잖아요. 이 이튿날이라는 것은 요것만 하나 알아놔봐. 이튿날이라는 것은 효력 발생일이야. 효력 발생일이거든. 도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송달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튿날은 무조건 같은 날이야. 그지? 송달이 돼서 도달이 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이 발생한 날이 바로 처분이 이튿날이잖아.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은 태어났다, 생명이 이제 잉태됐다라는 의미라고 했지. 태어났다 그 날이 바로 제가 이튿날이라고요. 언제라고요? 1976년 7월 5일 시험에 나옵니다. 7월 5일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뭐 생일 선물 이런 거 기대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땐 여러분들 합격해서 여기 없을 거야. 알겠어요? 그때까지 있으면 생일 선물 가져와. 보는 공부 똑바로 안 하는 사람이니까 생일 선물로 혼나야 돼. 알겠어? 그래서 이 송달이라고 있잖아. 송달이라고 하고의 이튿날은 같은 날이에요. 이튿날은 이거는 상대방이든 제3자든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 그 다음 안날 봅시다. 안날. 상대방은 언제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죠? 존재를 그날 알아요. 그쵸? 통지서 받은 날 알아요. 이 날이 이 날이야. 이 날이 안날입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상대방은 이튿날과 안날이 물리적으로 같은 날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문제가 풀리는 것들이 있어. 이런 건 어디에도 안 나와요. 이런 게 문제 푸는 기술이야. 문제 푸는 기술만 알면 돼요. 이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고등학교 때 저를 한번 과외 한 번만 시켜달라고 그래갖고 엄마를 막 쫄랐어. 과외 시켰는데 막 그때 250, 300을 불러. 일주일에 한 번 오고 1시간 있다가 지금으로 치면 2000이 넘어. 내가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또 한 번 처음 이놈이 공부 한 번 하겠다고 또 과외 한 번 시켜달라니까 또 어머니가 또 오버를 하신 거야. 그래갖고 근데 짜증나잖아요. 이놈아가 도대체 너 뭐하는 새끼인데 돈을 그렇게 많이 부르냐. 근데 딱 그거 2달 하고 나서 그 형님이 고마웠어요. 수학을 배웠는데 수학을 하나도 안 가르치고 이런 기술만 쫙 가르치고 가버렸어. 기술을 다 전달만 해줘. 딱 전달만 해주고 응용도 안 시켜. 난 줄 만큼 줬다. 못 먹으면 네 탓이다. 그러고 가는 거야. 돈이 아까워서 이걸 먹어야 되겠어. 그치? 먹어야 되겠지. 왜 그럴까? 왜 이런 이상한 글자를 쓰고 갔을까? 이게 무슨 말일까? 혼자 고민을 엄청 한 거야. 근데 그걸로 문제가 다 풀리는 거야. 몇 개 가르쳐주지도 않았어. 와, 신기하다. 그래요. 기술이에요. 뭐 시험은 게임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어때요? 제3자. 그날 알아? 아니죠. 나중에 알게 돼. 나중에 알게. 이때가 안날이 되는 거야. 안날. 안날이 뒤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책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오지. 안날로부터 90일, 이튿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먼저 경과가 되면 제소기간은 이미 만료된 것이고 불가증력은 바로 발생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럼 그 말은 어디에서만 먹히는 거야? 상대방에서는 안 먹히지. 그치? 상대방에서는 안날이 90일, 이튿날에 1년 이렇게 들으면 같은 날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날에 90일이 먼저 끝나요. 둘 중에 하나가 끝나면 끝난다라는 말은 안 먹히는 말이라고. 당연한 말인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밑에 상황이에요. 밑에 상황. 제3자의 경우에 있어서 바로 안날의 90일과 이튿날의 1년 중 한 날이 먼저 끝나면 끝난다는 거야. 근데 있잖아. 저 이튿날로부터 1년이라는 거는 말씀드렸죠? 그게 1년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고.
정당한 사유로 하는 게 인정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1578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했잖아. 다만 이 정당한 사유가 소멸해버리는 경우가 하나가 있어. 판례에 따르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알아버렸을 때.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알아버렸을 때는 정당한 사유라는 게 인정될 수 없다. 그럼 있잖아. 이 제3자가 처분의 존재를 알았다? 그러니까 안날의 90일이라는 게 성립될 수도 있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 이튿날의 1년으로 끝나버리는 거지. 정당한 사유 문제는 없는 거지. 이것도 딱 1년 끝나는 거지. 그럼 정확하게 1년과 90일을 비교할 수 있게 됐지. 그거예요. 그래서 가봅시다. 이런 상황이 오더라 이거야. 여기서부터 처분이 나왔다. 처분이 통지가 됐어요. 송달이 됐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쭉 가봐. 쭉 가면 여기가 1년이야. 여기가 1년. 365일입니다. 365일에서 마이너스 90 해봐. 얼마 나와? 275일이 나오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90을 잡아. 여기가 275야. 그래서 이 앞에 구간이 1이고 뒤에 구간이 2거든. 그래서 이 1구간 쪽에서 제3자 때 처분의 존재를 어쨌든 알게 됐어. 그 다음에 이 구간 쪽에서 알게 됐어. 그럼 뭐가 먼저 끝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알게 됐다? 여기서 알게 됐어요. 여기서 알게 됐으면 여기서부터 90일을 가봐. 여기서부터 안날의 90일 하면 여기서 끝나겠지. 그지? 근데 이 구간에서 알게 됐다? 이 구간에서 알게 됐어. 여기서 알게 됐어. 그럼 여기서부터 안날의 90일 하면 여기서 끝나겠지. 그래. 그러면 이 1의 상황에 있어서는 안날 90일하고 이튿날 1년하고 뭐가 먼저 끝나? 안날 90일이 먼저 끝나지? 그거야. 그래서 얘는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불가정력이 발생한다고. 여기서 제소기간 도가로 게임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부분에서 알게 됐다? 알게 됐어. 그럼 여기는 안날의 90일하고 이튿날의 1년하고 뭐가 먼저 끝나? 이튿날의 1년이 먼저 끝나지? 그래, 얘는 여기서 끝나는 거야. 제소기간이.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 말이 바로 안날 90일과 이튿날 1년 중에 뭐라도 하나 먼저 끝나면 끝나는 것이다 라는 말은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이게 또 재작년에 판례가 또 이런 것도 한번 딱 설명을 해줬거든. 네, 그런 걸 찾아내야 돼. 그 여기 근로자들 70% 휴업수당 주는 그 사건이었는데 사건 자체는 되게 복잡한데 저 프로그램을 딱 공식을 제시를 하는 거야. 짱 멋짐. 예. 그때까지 이게 뭔지 설명이 잘 안 됐거든. 무슨 말인지. 하여튼 그렇게는 돼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과연 그런 일이 있긴 있는 건지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 근데 판례가 항상 이럴 때 기준으로 딱 한번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하고 거친 경우하고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제소기간에 대한 문제는 이게 4가지 경우의 수로 다 끝내는 거예요. 4가지 경우의 수로. 그래서 첫 번째, 행정심판을 안 거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주관적 제소기간과 그 다음 객관적 제소기간과 이렇게 있을 수가 있으면 평면이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교재도 순서가 1, 2, 3, 4의 순서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취소 소송하고 그 다음에 취소 소송하고 무효등박인 소송하고 부작위 위법행위 소송하고 항고성이 3개가 있죠. 3개가 있는데 과연 제소기한 제한을 받는 경우는 어떨 때가 있을까? 첫 번째, 취소 소송은요. 제소기한 제한을 당연히 받겠죠. 그래요. 무효확인 소송은 제소기한 제한을 받을까 안 받을까? 기간 제한이 있을까 없을까? 제소기한은 왜 있는 거라고 했어? 공정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했지. 무효인 처분에 공정력이 있어 없어? 무효확인 소송의 소송 목적물은 무효인 처분이야. 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없어. 그러면 보장할 대상이 없는 거니까 제소기한은 없는 거죠. 그렇지? 중대하고도 명백해서 정말 얼토당토 않은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투는 기간 제한을 두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작위 위법행위소 한번 생각해봐요. 부작위 위법행위소. 부작위 위법행위 속에는 제소기한 제한이 있을까 없을까?
언제부터 90일이야? 그게 없어요. 내가 허가를 신청했는데 제가 무응답하고 있는 게 부작이거든? 제가 대답을 안 해. 뭐 한 거야? 나는 씹힌 거야. 이게 정말 기분 나쁜 거거든. 그렇죠? 차라리 욕을 해주면 좋아. 악플? 예, 환영합니다. 근데 무시하는 건 좀 그렇잖아. 예, 근데 지금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시하고 뭐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제소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 근데 언제부터 계산하면 된다라는 게 등장할 수 있지. 언제 등장할 수 있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쳤을 때. 그렇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쳤을 때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부작위협파인 소송은 반만 적용돼요.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취소 소송이 있고 무효확인 소송이 있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는데 행정심판의 재결이 없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행정심판이 재결을 있고 그리고 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는 제소기한 제한이 있다 없다. 취소소송은 원래 다 있다. 얘들은 다 없다. 근데 얘는 없고 있다. 없고 있다. 그러면 2분의 1이다. 이런 결론 나오게 되겠죠. 오케이. 네. 그래요. 이제 먼저 여기서 우리 행정심판은 아직 안 거쳤는데 주관적 제소기간 여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등이란 말이 없어요. 등이 왜 없어? 등이 없어진 이유는 아직 재결 안 거쳤으니까 90일 이내에 취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불변기간이다란 말은요. 법원이 심판기간이 임의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임의로 기간을 늘리거나 야, 너 진짜 좀 불쌍하다. 그랬니? 넌 정말 사유가 확실하구나. 너 100일까지 인정해줄게. 이런 거 안 돼요. 알겠지? 너 진짜 재수없어. 너 80일. 이런 거 안 돼. 알겠죠? 이건 그냥 90일로 똑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90일이라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네요? 그럼 안날이 언제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안날. 그래서 처분이 있음을 안날은 과연 언제일까? 했을 때 판례가 이래요. 현실적으로 안날이지 추상적으로 안날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알았다. 그러니까 또 현실적으로 안날이 그러면 언젠데?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날이다 이거야.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날. 처분이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 그냥 기본적으로 뭐야? 내가 집에 있는데 나한테 처분 통지서가 송달이 된 거고 내가 직접 받은 거지. 이건 기본이지. 근데 내가 집에 없어요. 내가 집에 없는데 다른 사람이 받았어. 그래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게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네. 집에서 누가 받았어? 우리 와이프가 받았어. 그러면 처분이 있음을 난 그날 안 거예요? 와이프 손에 들어간 날? 그럼 이혼하세요. 네. 그게 제정신 아닌 애거든? 그치? 네. 처분이 왔는데 좋은 처분이든 나쁜 처분이든 당연히 남편한테 전달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전달 안 해주고 짬 시키면 그게 사람이야? 그거는 같이 살 수 있는 친구가 못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사람하고 같은 식탁에서 밥 먹는 거 아닙니다. 예. 쫓아버리고. 예. 그다음 와이프가 받으면 안 거야. 알겠어요? 우리 엄마가 받으면 안 거야? 왜? 엄마는 또 인정해. 엄마가 받으면 안 거야. 그래. 그러면 예, 우리 아들이 8살짜리 아들이 받으면 안 거야? 그건 안 거예요. 그날 나는 알았어요. 처분이 있다는 걸. 근데 7살짜리 우리 아들이 받으면 안 거야?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지 않았어요. 그럼 7살짜리 내 딸이 받으면 안 거야?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들하고 딸하고 뭔 차이야. 그치?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예, 학교를 갔다 안 갔다 차이잖아. 8살이면 학교를 갔죠. 예, 7살이면 학교를 안 갔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빠른이 없어졌다며. 네, 빠른이 없어졌으니까 7살은 학교 안 가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학교 가면 애들이 잘못하면 두드려 맞는 걸 알고 있어. 애가 정신 바짝 차린 거야. 그치? 그 전까지는 계속 응석바지야. 제정신 아니야. 그건 사람 아닙니다. 그걸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 손에 들어갔으면 됐다.
7살짜리는 사리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나이를 7, 8을 나눴어, 판례가. 7살짜리는 사리분별. 저는 2살 때부터 사리분별을 했는데, 이건 특이한 케이스여서, 안 되는 거고, 7살은 안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런 걸 생각해봐. 만약에, 처분 통지서를 우리 회사에서, 알바, 문서 수발하는 우리 알바가 받았어요. 그럼 난 그날 안 거야? 이건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 사건이에요. 알바가 받았어. 그럼 안 거야? 우리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받았어. 그럼 나 그날 안 거야? 알바 안 거야, 모른 거야? 알바 지 직무가 문서 수발이야. 갖다 주는 거 나한테 전달해 주는 게 지 일이라고. 알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나온 건데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고 직원들이 다 없어. 퇴근하고 없어. 근데 이제 알바만 남아 있었어. 현대해상에. 근데 얘가 이제 문서수발실에 있다가 이렇게 날라온 걸 받았어. 받아가지고 얘가 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나오면 그거 이제 납부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납부하는 부서 거기 이제 책상에다 갖다 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토요일 지나고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날 이제 직원들이 그걸 받은 거죠. 보게 된 거야. 그래도 토요일 날 안 거야. 이 회사는 토요일 날 안 거야. 왜? 이건 자기 직무니까. 경비원 아저씨가 받으면 안 거야? 아니에요. 경비원 아저씨는 경비를 해야지. 문서를 전달하는 게 그분의 일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건 모르는 거야. 그때 알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 그럼 이렇게 해볼까? 만약에 처분 통지 내 손에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이거 안 까봤다? 안 까봤어. 그러면 처분이 있다는 걸 난 안 거야, 모른 거야? 안 거야. 왜? 계속 안 까볼 수도 있잖아. 그치? 이거 딱 보니까 위에 딱 보면 국세청 써있어. C, X. C, 뭐야. 찢어버려. 안 봐. 이러면 어떡해? 그럼 처분이 없었던 게 돼버리잖아.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처분의 존재만 알면 되는 거야. 처분의 존재만 알면 되는 거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읽어보고, 이게 잘못됐다라는 판단까지를 요구하는 게 아니야. 행정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100년이 걸려도 그 처분이 위법인지 몰라요. 그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처분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 거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떨까? 내가 허가 신청을 했어. 실은 이제 이 사건은 허가 신청 사건이 아니라 이 사람이 국가유공자였거든. 국가유공자면은 좋아 안 좋아? 유공자면 좋아 안 좋아? 좋지. 왜 좋아? 가산점 있어?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좋으면 뭐 평생 시험 볼 건가? 그게 아니지. 국가유공자의 의미는, 행정법에서 국가유공자의 의미는 하나야. 돈이야, 돈. 우린 다 돈이야. 보험급여를 받아, 돈을. 한 달마다 매달 돈을 받는다고. 그렇게 좋은 게 어딨어요. 뭐 여러분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건 아니잖아. 솔직하게. 그치? 뭐야? 돈 벌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치? 취업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뭐야? 솔직해야 돼. 솔직해야 돼. 뻥카 치는 사람은 나중에 나쁜 짓 해. 그래서요? 솔직해야 돼. 똑같은 거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은 다 비해당 결정이 나왔을 때, 즉 거부 처분이 나왔을 때, 소송도 제기하는 것은 국가유공자가 무슨 명의야? 그게 아니라고 돈 달라는 거야. 돈 달라는 거거든. 오케이. 근데 얘가 국가유공자였는데 그 고엽제 있잖아, 고엽제. 고엽제법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 등급을 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재신체 검사, 재신검을 해달라고 딱 신청을 해. 그래서 여기서 이 법에 따라 등급이 올라가면 매달 받는 돈이 더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 너무 궁금해. 내가 등급을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결과 나오기 전에 먼저 정보공개 청구를 해. 그래서 자신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재심 판정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미 알아버려. 이거 판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등급이 바뀌지 않았어. 결국 거부 처분된 거야. 알겠어요? 이걸 이미 알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무슨 일이 있냐? 정보 공개를 해갖고 정보 공개를 받은 날이 있지. 정보 공개를 이게 받은 날이야.
그리고 나서 처분이 송달된 날이 있지. 처분이 송달된 날이야. 그리고 나서 소송을 제기한 날이 있지. 제소를 한 날이야.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이게 90일이고 여기서부터 하면 여기까지가 90일이야. 그러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미 제소기한이 도가돼서 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거야. 알겠죠?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하겠어요? 행정청, 피고행정청은 막 이런 주장을 하겠지. 정보 공개가 있었다. 저놈은 분명히 본인에 대한 어떤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거야. 그때부터 이미 9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가까이 되는 겁니다. 판사님 막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판사가 뭐라고 그래? 맞아. 그래. 미친놈이지. 그래가지고 얘가 다시 상소를 제기해서 고등법원 왔어. 근데 고등법원에서도 또 고등법원 판사가 또 미친 짓을 해. 보통 고등법원 판사까지 미친 짓을 해. 알겠지? 우리가 보는 판례는 대법원에서 꺾이거든. 꺾이거든. 이 원심까지가 미친 짓을 해줘야지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미친 짓을 해. 이거 각하해버려.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돼요. 이런 거 뭐가 옳은지 잘 판단이 안 설 때 있죠. 여러분들이 일하시다 보면 판단 안 설 때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뭐 질문을 받았는데 도저히 그게 무슨 상황인지 나도 좀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막 이럴 때 있잖아. 그렇죠? 강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강사가 모르는 거는 그건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강사가 창피한 건 뭐냐면 그리고 나서도 다음날 설명을 안 해주는 게 창피한 일이에요. 답변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찾아갖고 답변을 해주면 돼. 선배한테 묻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훌륭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시정하면 되는 거거든. 이럴 때는 잘못하는 걸 싫어해. 왜? 혈액형이 좀 특이해가지고. 그래서 해결책을 찾았어.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퇴근 후에 반드시 혼자 가야 돼. 어디를 가야 되냐면 훌랄라 치킨을 가야 돼요. 거기는 아무 관계 없어요. 훌랄라 치킨을 가면은 닭발이 있어요. 그게 다른 데 닭발과 맛이 달라요. 상당히 맛있어요. 근데 거기 닭발이 있다는 사실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면은 되게 많이 줘요. 그래서 소주 한 병을 딱 시켜. 그리고 절대 사람들과 눈이 안 마주치게 등을 지고 딱 앉아. 닭발과 소주 한 병이 끝날 때 답이 나옵니다. 이건 진짜예요. 이게 뭐냐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하루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 동안은 책상 앞에 앉아있지 말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이 지금 뭐가 잘못돼서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거기서 답을 찾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혼자 여기서 걸어서 집에 갈 때도 있고 뭐 오늘 자전거 타고 왔지만 이거는 혼자 생각할 시간이 안 되더라고. 계속 차 사이로 막 가야 돼갖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 혼자 가만히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없는 사람은 그건 기계지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도 공부도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돼요. 그 방향이 맞아야 되거든.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맞는지 매 순간 계속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을 하루에 30분, 1시간은 무조건 쉬세요. 쉬시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이것도 판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안 그래?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처분의 내용을 안 날이에요. 그치? 기각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안 날이고요. 이건 뭐야? 처분이 있음, 즉 존재예요. 존재. 이때 존재한 거라고요. 그치? 상대방의 문제니까 이날은 처분의 존재를 안 거고 이날은 처분의 내용을 안 거예요. 내용을 안 겁니다. 그럼 처분의 내용을 안 날이에요? 처분의 존재를 안 날이에요? 존재를 안 날이잖아. 아니 내가 저거 받고 나서 통지서 받고 나서 안 까보면 내용 영원히 모를 수도 있는데? 안 그래? 그렇죠? 그리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했을 때 있음이라는 것은요. 있었던 것을 아는 것이지 있을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여기 적어놨었죠. 없어졌어요. 뭐라고 써놨었을까?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안 날과 있은 날이 같은 날이고 그리고 제3자 같은 경우에는
있은 날이 먼저고 안 날이 그 뒤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야?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안 날은 있은 날과 같거나 그 뒤쪽이라고요. 그러니까 안 날은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 처분이 있을 것을 아는 게 아니라고요. 처분이 있을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있었던 것을 안 날이 바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요. 여기서 알아버렸다는 것은 여기서 처분이 있는 거니까 처분이 있을 것을 안게 돼버리는 거잖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산에서 90일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여러분들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결론이 나오죠. 처분의 존재를 안 날이지 처분의 위법함을 안 날이 아니며 처분의 존재를 안 날이지 처분의 내용을 안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분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고시공고에 대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그 이제 개별 처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개별 처분 같은 경우에는 개별 처분이 있고 일반 처분이 있어요. 개별 처분은 뭐예요? 개별은 특정 가능한 사람. 일반성이라는 것은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하는 처분을 말하는 거겠지? 그래. 개별 처분은요, 개별 처분은 원래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송달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 한 명이야. 한 명이니까 송달해 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떤 경우도 있냐? 거기 보시는 대로 행정절차법 14조 4항에 특이한 상황이 있어요. 보냈는데 계속 반송돼서 돌아와. 계속 반송돼서 들어오고 아니면 요즘엔 반송 안 되죠. 요즘엔 어떻게 되도록 행정절차법이 개정돼 갖고요. 이놈아가 계속 안 받고 숨고 그러면 숨을 수 있잖아. 그렇죠? 불고 가면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밖에다 붙여놓잖아. 우체부 아저씨가 왔다가 이렇게 붙여놓잖아. 연락해달라고. 그냥 찢어갖고 버리고. 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자꾸 이 짓을 하니까 짜증이 나갖고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앞에다가 이렇게 던져놓고 오면 돼. 알겠어요? 던져놓고 오면 돼. 놓고 오는 걸 허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반송 문제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주소 불명 상태. 이거 어떡할 거야? 주소 불명 상태. 이 친구 주소가 주민지에 있는 그 주소가 아니야. 찾을 수가 없어. 그럼 처분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럼 처분 안 해? 이래면서 처분을 안 해도 되는 거면요. 야, 그러면 세금 세게 맞는 애들은요. 수능 끝나는 거야. 그치? 그거 아니잖아. 해야 되겠지. 해야 되겠죠? 그럴 땐 고시나 공고의 방식으로 처분을 해요. 게시판에다 딱 써놓는다고. 누구한테 이런 처분했음? 그래. 여기서 예외적으로 주소 불명 등의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고시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일반 처분이야. 일반 처분은 애당초 송달을 할 수가 없죠. 불특정 다수인한테 하는 처분이에요. 불특정 다수인. 이거 어떻게 송달해야 되지? 여기 동작구를 그린벨트로 묶어버리기로 했어.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그래요. 개발 제한. 개발의 기본은 건축을 못합니다. 그린벨트를 묶어버려요. 그러면 동작구민은요, 특정 가능한 집단입니까? 아니면 불특정 다수인입니까? 불특정 다수인이죠. 전입 전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까지가 주민인지를 알 수가 없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쪽이 신림동은요,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원래 그 앞에 서울대 앞에까지가 그린벨트였어. 그린벨트여서 똥값이었어요. 땅에. 그 땅에 똥밖에 없었거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원룸으로 막 땅이 막 옷을 입기 시작을 해. 그린벨트 풀렸어. 그래서 그 똥밭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그죠? 한 평에 1원, 막 이런 거를, 갑자기 땅값이 겁나게 올라갔고 사람들이 다 돈방석에 앉아버렸어요. 좋겠지. 그런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야. 알겠지? 아니, 우리는 우린 파이프가 없어.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지 돈을 받는 사람들이야. 알겠죠? 그런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 지는 거야. 그래서 일반 처분이야. 이거는 송달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원래 고시의 방법으로 한다 이거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처분은 언제 효력이 발생을 할까요? 이것들은 다 똑같아요. 송달을 하든 고시문서, 공고문서로 하든 공고문서로 하든 간에 문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거든. 문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 아까 뭐라고 했다? 송달은 14조 1항. 여기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은
이 송달 문서의 효력 발생일은 도달됐을 때지. 도달됐을 때. 그래, 도달이야. 이건 원래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는 언제냐라는 문제가 우선 생기는 겁니다. 이건 언제일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그러면 제소기간은 주관적 제소기간을 적용시킬 것인가? 아니면 객관적 제소기간 90일이야 1년이야?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볼까요? 이게 이런 견해가 있어. 5일이야 14일이야 이런 견해가 있었는데 근데 4년 전에 또 판례가 기준 한번 딱 제시해줬어. 그것도 저는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그 전체 동영상 보면 이거는 14일이고 이건 5일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학설이 상당히 첨예했었는데 교수님들은 그 판례가 4년 전에 딱 나오고 나서 드디어 이런 결론이 나왔고 막 이렇게 하셨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전에 판례가 있었어 사실은. 14일이야 5일이야 이런 게임이 있어요. 14일이야 5일이야. 이게 뭔 일이냐면 행정절차법 15조 3항에 보게 되면요. 15조 3항에 보면 저런 식으로 고시공고 방식으로 처분을 하면은 14일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여기 뭐라고? 행정절차법이요. 행절법. 5일. 고시나 공고 방식으로 처분을 하게 되면은 5일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구사무관리규정 6조였었고 이게 이름이 자꾸 바뀌었고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뭘로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다 알아두세요. 여러분 문제는 막 7년 전에 바뀐 법의 그 표현도 막 지금 내고 앉아있고 교수님들이 무성의 그 자체로 막 장난 아니거든. 그래서 다 알아야 돼. 맨 처음에 이름이 사무관리규정이었어. 사무관리규정. 그리고 나서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고 그럼 지금 이름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야. 뭐라는 이 도대체 그치? 촉진에 관한 규정. 이름이 얘를 자꾸 자주 바꿔. 대통령령이야. 알겠습니까? 대통령령이야. 요놈아들이에요. 요놈아들. 그러면 왼쪽에 이 친구는 뭐냐? 얘는 법률이죠. 얘는 법률이야. 얘는 뭐야? 대통령령이야. 대통령령이야. 그럼 보시다시피 이 친구가 상위법이죠. 이 친구가 하위법이 되고 있어요. 똑같이 고시공고 방식의 처분인데 서로 지금 내용이 충돌하고 있잖아요. 규정 내용이.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먼저 만들어졌을까? 구사무관리 규정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이게 먼저 만들어지고 행정절차법은 1996년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얘가 구법이야. 구법이고 이 친구가 신법이야. 신법이야. 옛날에 막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상위법이랑 하위법이 있으면 뭘 적용시켜야 됩니까? 하위법을 적용시켜야 되는 거죠. 그죠? 또 제발 자신의 생각을 거꾸로 하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요. 물구나무 서서 들으면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건강에도 좋고 이런 걸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헷갈려 버리면 또 안 되니까 기준을 잡아봅시다. 기준을 잡아보고 나중에 이게 더 들어갈 거야. 국가배상에 가면 이런 거 있죠. 특별법이 있고 일반법이 있어요. 뭐 적용시켜요? 그 다음에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어요. 그럼 뭐 적용시켜요? 그리고 신법이 있고 구법이 있어요. 그럼 뭐 적용시켜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적용 우선순위. 적용 우선순위. 아직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요거 기억은 해놔요. 이거는 법조문끼리 경합이 붙었을 때야. 법조경합 상황입니다. 우선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법조경합은 어떤 상황인지는 지금 설명해도 몰라요. 뒤에 가서 설명할 때가 오거든. 그래서 법조경합 상황이라고만 기억을 해놓으시고 기본적으로 얘네들 1, 2, 3 이렇게 들어가면 뭘 적용시켜야 돼요? 특별법, 일반법 있으면 특별법 적용시켜야 되는 거지. 상위법, 하위법 있으면 하위법 적용시켜야 되는 거지.
신법, 구법 있으면 신법 적용시켜야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왜 그래? 엄연히 일반법이 있는데 법이 없는 게 아닌데 왜 또 만들어? 적용하려고. 알겠어요? 예, 엄연히 법률이 있는데 법규명령, 행정입법 왜 또 만들어? 적용하려고. 알겠어요? 엄연히 구법이 있는데 왜 또 만들어? 적용하려고. 당연한 거잖아요. 상식적인 거잖아. 안 그럼 뭐하러 만들겠습니까? 여기서 얘네들이 적용 우선이야. 적용 우선인데 얘는 이런 게 있어. 노랭이는 효력 우선이에요. 효력 우선순위라고. 효력이 우선이라는 건 서로 충돌을 해버리게 되면은 효력이 우선인 친구를 살리고 효력이 나중인 친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법이 상위법에 위반되면 하위법이 무효가 돼버리는 거야. 사라져버리고 상위법만 남게 되는 거야. 그건 효력 우선순위라고. 적용 우선은 하위법에 있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 예, 특별 상위법하고 일반 하위법하고 붙어버리면 누가 이겨요? 이 특별 상위법하고 일반 하위법하고 붙었어요. 누가 이깁니까? 특별 상위법, 일반 하위법. 헷갈려? 참. 그러면 특별 구법하고 일반 신법하고 붙었어요.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여기서 인생을 배울 수가 있어. 여기서 무슨 인생을 배우냐면 이 아들이 있고 여기 1번 있잖아. 1번. 얘가 있는 거예요. 기본 체급이 다르다고. 그래서 제가 그 유명한 최홍만 씨를 제가 예로 들지 않습니까? 그 210이 넘는 그 키대에서 그 신장대에서 전 세계적으로 싸움을 제일 못해요. 예, 그 키에서 최홍만한테 진 사람이 없죠. 세계적으로 싸움을 제일 못해. 왜냐하면 싸움을 주먹으로 하지를 않아요. 예, 자꾸 이렇게 꿀밤을 때려요. 꿀밤을. 그치? 예, 자꾸 꿀을 먹고 밤을 먹고 자꾸 이래요. 다른 운동을 좀 이상하게 하죠. 그렇죠? 왜 천하장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싸움을 못하죠. 예, 정말 싸움을 못해. 근데 카우클라이는 그때에서 싸움을 제일 잘해요. 카우클라이가 키가 저 정도 되거든요. 예, 전 73이에요. 괜히 말했다. 예, 저걸로 보면 되게 커 보이거든. 괜히 말했어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만, 그지? 카우클라이는 자기 키 때 싸움 제일 잘해. 누가 이겼어? 최홍만이 이겼어요. 네. 왜? 카우클라이가 막 날라가고 막 차고 막 해도 뭐야? 예, 날르면 자꾸 꿀밤을 뽕 때려. 꿀밤을 뽕 때리니까 얘가 쓰러져요. 그 꿀밤을 이길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체급이 다르다고요. 체급이. 알겠어요? 특별법은 키가 220입니다. 일반법은 키가 170이야. 체급이 달라요. 그러면 특별 상위법, 일반 하위법 싸움 붙으면 누가 이겨? 특별 상위법이 이기는 거야. 알겠어요? 특별 구법, 일반 신법 붙으면 누가 이겨? 특별 구법이 이기는 거라고. 예. 이쪽은 1단계, 요게 2단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야. 얘는 상위법, 하위법, 그럼 뭘 적용시켜? 하위법을 적용시켜야 되는 거니까 고시하면 5일인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사람들이 속아. 예. 소가 막 넘어가는 거야. 그치? 소가 막 걸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 상위법에 위반되는 하위법은 무효이므로 얜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은 건 얘밖에 없고 얘가 적용돼야 되는 거니까 고시방법으로 처분하면 14일인 거지. 이래. 사람들이 또 속아. 미치겠다 이러는 거야. 막 신법, 구법 그러면 신법이 우선이니까 14일이야. 막 이런 주장을 해. 아이고, 혓바닥을 뽑아야 돼. 아주 그냥 이상한 소리 하면. 왠지 아세요? 얘는 일반 공고문서예요. 고시나 공고 방식으로 했을 때 적용시키는 일반법이라고요. 고시공고에 대한 일반법이라고요. 일반 공고문서 규정입니다. 이게 일반법이야. 그리고 행정절차법 14조 4항과 15조 3항에 있는 내용은 주소 불명 등의 상황이 발생했던 아주 예외적 상황에서만 적용시키기로 만든 특별법이라고요. 특별규정이라고.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특별법인 거야. 이게 특별법인 거고, 여기에 요건에 해당하면 얘를 적용시키는 거고, 여기에 요건에 해당을 안 하면, 이쪽이 문제가 아니면 이제 보충적으로 일반법을 적용시키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 개별 처분이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도저히 송달이 안 돼가지고 고시려면 이건 행정절차법 14조 4항과 15조 3항 상황이 맞기 때문에 얘는 행정절차법을 적용시켜서 14일 뒤에 그 공고문서의 효력이 발생하고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밑에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구사무관리규정, 지금의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적용을 받아서 5일 뒤에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알겠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제소기간을 적용을 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얘는 뭘 적용시켜요? 얘는 주관적 제소기간에서 90일 적용을 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처분이 있으면 알았지? 그래.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근데 판례가 이렇게 말한다? 여기서 안날이라는 것은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날이다, 이렇게 말을 해. 무슨 말이지? 평소에 하던 말 그대로 한 거야. 평소에 하던 말 그대로. 처분이 현실적으로 있으면 안날이래. 그럼 생각을 해봐요. 쟤 알아요, 몰라요? 나에 대한 처분이 내가 어디서 뭔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뭔 일로 나한테 좋은 걸 해주려고 하는 건지 지네들이 인터넷 게시판에다 띄우고 저기 동작구청 앞에다가 써놓고 하면은 내가 그걸 알아요? 관보나 공보에다가 막 나에 대한 얘기 써놓으면 내가 알아요? 내가 그거 맨날 그거 보고 있어요? 그럴 시간이 어딨어, 사람이. 그쵸? 모르거든요. 몰라요. 현실적으로 알아야 안 돼. 고시공고 해봐야 나에 대한 처분 나은지 모르거든. 결국 몰라요. 모르니까 얘는 뭐가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얘는 객관적 제소기간을 적용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즉 1년 플러스해서 알파까지도 잡아주겠다는 뜻입니다. 알파까지도.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야, 이건 있잖아, 일반 처분 불특정 다수인한테 하는 거지. 이거는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때 일률적으로다가 모두 안 것으로 의지한다, 이래버려요. 안날 의제 이래버려요. 안날 의제. 그럼 전날이 안날이야. 법적으로 전날이 안날이거든. 그럼 뭐 적용되는 거야? 얘는 주관적 제소기간 적용받는 거죠. 주관적 제소기간 적용받아서 애누리 없이 불변기한 90일 잡히는 거라고요. 그럼 이거 너무 짧죠. 안 그래도 5일도 짧아. 그치? 고시공고 나오고 5일이면 게임 끝이고, 거기서부터 90일이면 게임 끝이고, 맥시멈 95일이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게 뉴타운, 이런 거야. 알겠어요? 이런 게 뉴타운. 공항 인터뷰, 막 이래버리는 거야. 알겠죠? 왜 저렇게 보는지 알겠죠? 요렇게, 이게 바로 이제 대도는 도둑이 아닌 영웅이다, 이런 식의 사고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우리 사회에 팽배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사회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나쁜 짓 하면 짱 멋있다 막 이러고, 착하게 살면 병신아 이러잖아.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다 바꿔야 돼요. 이게 학자들의 비판이 엄청나요. 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게 위법하게 행해졌다라면 오히려 이것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줘야 되는 겁니다. 행정계획 같은 것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상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처분이 위법하게 나와가지고 이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상황인데 그게 잘못됐으면 그걸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90일로 끊어버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런 걸로 생색낸다? 개별 처분 같은 경우에는 해봐야 뭐 세금 내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영원히 다퉈 괜찮아 막 이래. 어디서 생색질이야. 그렇죠? 이렇게 기억을 해야지 기억나. 알지? 이건 교수님들이 막 겁나게 욕하면서 논문 써놨거든. 그거를 그냥 살짝 제가 쌍욕을 섞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문제가. 그 다음에 불고지 오고지 요 얘기까지 하고 잠시 쉬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밑에 있는 소송행위 추안까지 합쳐 들어가겠습니다. 합쳐 들어갈게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행정소송법은 제20조에 있고 행정심판법은 27조의 불복기간이 있어요. 소송법은 제소기간이 20조에 있어요.
행정소송법. 심판법 먼저 쓸까? 왼쪽에다가 공간을 좀 확보를 하고. 행정심판법이 27조입니다. 27. 그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법이야. 행정소송법은 20조에 제소기한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얘는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3항이 있고 4항이 있고 5항이 있고 6항이 있고 7항이 있어요. 많기도 하다. 얘는요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3항이 있고 3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 있거든. 한번 볼까? 얘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처분 등이야. 처분 등인데 얘네들은 안날 90일이다 라고 해서 주관적 제소기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 단서에 보게 되면 단서에 보면 특례 규정이 있어요. 특례 규정. 제소기간 특례 규정. 단서에. 이게 뭐냐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왔잖아요. 그러면 행정심판 들어갈 때 걸리는 시간이 있고 행정심판 진행하면서 걸리는 시간 있잖아. 그게 제소기간을 깎아먹으면은 안 되겠지. 그래서 행정심판 거쳐오면은 그 재결서 정보는 송달받은 날. 재결도 처분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처분 통치나 마찬가지거든. 재결서 정보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해서 90일. 그러니까 기산점을 뒤로 미뤄주는 겁니다. 심판 거쳐왔을 때는. 그래서 특례 규정, 특례 규정을 인정을 해줍니다. 이거는 단서에 있어요. 단서에. 그리고 나서 이제 2항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처분 등이야. 여기도 처분 등인데 얘 특례 규정은 뭐야? 등 부분. 재결 거쳐왔을 때. 그 다음 처분 등인데 얘는 있은 날에 1년이라고 돼 있어. 있은 날에 1년 그리고 플러스 알파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영원 무궁토록 연장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얘도 특례 규정이 있어요. 얘도 특례 규정이 있어요. 재결을 거쳐왔을 때는 그때부터 해서 1년. 괄호. 이건 단서가 아니라 괄호가 중간에 껴있는데 거기에 써있어. 그리고 나서 이 3항에 가게 되면 위에는 이거 90일이 있죠. 1항에 있는 90일은 불변기간이야. 이렇게 돼 있어. 불변기간이야.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어.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제 심판 갑니다. 심판에 가게 되면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끝. 등 없고요. 그 다음에 특례 규정 없어요. 왜 없는 거냐면 우리 행정심판법은 51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재심판 청구 금지. 재심판 청구 금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처분이나 부작위 그리고 그 결론으로서의 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재결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등이 없고 그 등을 고려한 특례 규정도 없는 거야. 그 다음에 2항에 뭐가 있냐면 불가항력 상황이 있어요. 불가항력. 심판행위 추한 규정입니다. 여기에는 14일이야. 14일. 불가항력은 뭐냐면 죽었다 깨나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야. 그냥 전쟁으로 생각하세요. 전쟁. 천재지변, 사변, 전쟁 이런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전쟁이 났어. 전쟁이 안 돼 행정심판 어떻게 청구해? 청구할 수가 없지. 근데 이제 다시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났다는 전제 하에서 다시 전쟁 끝나고 14일 안에 심판 청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불가항력 종료 후 14일 안에 심판 청구하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항에 가시게 되면 역시 등 없고 처분에 있은 날에 180일 이렇게 돼 있고 플러스 알파. 180일 이렇게 돼 있고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입니다. 역시 정당한 사유 인정되죠. 제3자 심판. 여기는 제3자 소송, 여기는 제3자 심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4항에 가게 되면 요 위에는 90일 하나 있지, 그 다음에 요 위에는 14일 하나 있지, 이거는 불변기간이야. 늘리거나 줄일 수 없어.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이제 5항, 6항에 어거지, 불거지 쓴단 말이야. 어거지, 불거지. 오고지, 불고지. 오고지, 불고지. 오고지는 뭐냐면 90일 안에 심판 청구해야 되잖아. 근데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처분 통지서 보면은 맨 밑에 불복 방법을 설명해 줘야 돼요. 알려줘야 되거든. 그런 걸 고지제도라고 그래. 고지제도. 예, 국민들은 이 불복 방법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그 무지를 해소시키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를 불복고지라고 불러요. 불복고지. 학문적으로는 불복 방법을 고지해준다. 불복고지라고 하거든.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게 기간이야. 며칠 안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려줘야 돼. 90일인데 행정청이 거기다가 실수로 120일 이렇게 알려줬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0일 차에 심판을 청구하면 허용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허용이 되는 거야. 어떻게 보는 거냐면 그 120일은 원래는 90일이잖아. 그 120일이 90일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100일 차에 심판을 청구했으면 나는 법적으로는 70일 차에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 그런 게 바로 오고지의 효과야. 오고지의 효과.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법에는 이렇게만 써 있으니까 또 농간 들어가겠지. 행정청이면. 여러분들이 행정청이면 여러분들도 이제 일하시다 보면 중간에 뭐 지자체장 같은 거 한 번은 하실 거 아니야. 그치? 장관 한 번은 할 거 아닙니까? 그치? 그렇다고 칩시다. 그냥 해봐 좀. 한다고 치고 생각하고 살아. 그래가지고 했다고 쳐봐. 그러면 싸움 안 붙으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농간을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 알겠어요? 그런 걸 우리나라 능력이라고 그래. 법망을 피해가는 꾸라지들. 꾸라지를 능력자라고 부르잖아. 꾸라지 한번 해봐. 내가 내가 다 잡아낼 수 있으니까. 알겠어요? 아무리 뛰어봐. 날아다니는 내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저거는 이렇게 막으면 되고, 저건 이렇게 막으면 되고. 네. 좋아. 여기서 뭐냐면, 이러면 어떻게 돼? 그래! 알려준 대로란 말이야! 120일로 알려주면 120일이야? 그러면 난 이렇게 알려줄 텐데, 너는 심판을 1일. 이러면 어떡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일. 그럼 1일 되는 거야? 그럼 이상하잖아. 그치? 이럴 땐 법정기간. 법에 정해진 기간으로 90일 보장. 긴 기간을 알려주면 신뢰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 기간으로 인정.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불고지. 이건 뭐야? 청구 기한을 전혀 안 알려줬어. 불고지. 전혀 알려주질 않았어. 그러면 어떡해? 맥시멈. 맥시멈은 사망. 사망을 적용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망이 며칠이야? 180일이지. 그럼 사망엔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 알파.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는 거야? 그건 아니야. 왜? 만약 알파까지 인정이 돼버리면요. 행정청의 실수는 내가 환영해야 될걸? 그치? 영원히 난 언제든 준비 천천히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게 아니라 어쨌든 이 친구는 처분 송달은 받았잖아. 존재는 알고 있어. 알고 있지. 내가 뭘 모르는 거야? 불복 기간을 모르고 있는 거지. 그치? 존재를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파는 인정 안 되고 딱 180일로 끝! 이렇게 되는 거야. 180일 끝! 뭐라고? 불고지하면 사망. 사망 들어가는데 사망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알파는 적용 안 되고 180. 저게 적용되는 거야. 그 다음에 7항에 가게 되면은 얘네들은 준용 방식이 아니라 행정심판 전체를 규율한 다음에 그래 공제하는 방식이야. 공제하는 방식이거든. 소송법은 취송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취송에 대한 거 쭉 깔고 그리고 나서 딴 소송에다 준용을 시켜. 심판법은 행정심판 꽝 던지고 아닌 심판들 이렇게 걸러내 공제 방식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무효확인 심판하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 심판은 청구기간 없어. 제한 없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부작위 위협하기 소송은 5대5로 제소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 언제 있다고 했지? 재결 거쳤을 땐 있다고 했잖아. 제소기간. 여기는 재결 거치고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 심판을 제기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수가 없어서 부작위면 무조건 불복기한 제한 없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보세요. 이 친구들 있죠? 어거지 불거지. 심판의 청구 기간을 잘못 알려주거나 안 알려줬을 때는 대책이 있지. 불이익 방지 규정이 있어요. 대책이 준비가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소송법은 1, 2, 3밖에 없잖아. 여기는 없잖아. 그럼 얘들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알겠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볼까? 이건 고지제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고지제도에 대한 얘기야. 불복 방법을 알려주는 거. 우리 그런 걸 고지제도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고지는 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 요건이에요. 그럼 원래 어디 있어야 되는 거냐면
행정절차법에 있어야 되는 거야. 행정절차법에. 오케이? 그래요. 고지는 심판에 관한 고지를 우리가 심판고지라고 하고, 불복방법 중에서 행정심판이야. 불복방법 중에서 소송이야. 그런 걸 우리가 소송고지다 이렇게 부르거든. 얘네들은 원래 이 고지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어디 써 있어야 된다?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행정절차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 이 고지제도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그건 특별법이 되는 거겠지. 고지에 관한 일반법은 절차법이야. 이건 절차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여기다가 우리 행정심판법, 행심법하고 그 다음에 행소법하고 이렇게 한번 깔아볼까? 왼쪽 건 특별법, 오른쪽 건 일반법이야. 알겠지? 왼쪽 건 고지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얘가 특별법이고 얘가 일반법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우선 기본적으로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행정심판법은 198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행정절차법은 1996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했지? 행소법 맞죠? 행정소송법은 1951년도에 만들어졌어요. 1951년도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볼게. 여기 고지제도에 대한 내용이 있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요, 없다가 만들어졌어요. 없다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헷갈리겠다. 요거 다시 설명할게. 요거 좀 이따 다시 길게 설명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고지제도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여기는 행정소송법은 고지제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알겠어요? 내용이 없어요. 이건 있고, 이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옆에서 보충 설명 들어갑니다. 뭐가 먼저 만들어졌니? 1984년 심판법이 먼저 만들어졌지. 그래요. 그래서 1984년도에 행정심판법이 만들어질 때 여기에 행정심판의 고지, 심판고지에 대한 규정이 들어왔단 말이야. 들어왔어요. 심판고지가 들어왔어. 있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불이익 규정도 있어요. 이거는 다 완비되어 있는 거야. 다 완비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1996년도에 행정절차법이 만들어졌지. 행정절차법이 만들어졌는데 원래 고지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 만들어지기 전에 심판법이 만들어졌고, 심판법이 만들어지면서 나에 관한 문제는 내가 따로 할게 라고 하면서 딱 집어넣은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만들어졌잖아, 절차법이. 그럼 여기에 고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 고지 전반이 들어와야 되거든? 불복고지가 다 들어와야 돼. 심판고지, 소송고지가 원래 절차법에 있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여기 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 멍충이가 뭐만 가지고 들어왔냐면, 심판고지만 가지고 들어왔어요. 심판고지만 가지고 들어오고, 얘는 심판으로 치게 되면은 얘는 심판고지가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불이익방지 규정 있지? 불이익방지 규정도 있었어. 근데 얘는 있잖아. 이걸 안 가지고 왔다? 불이익방지 규정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럼 여기 뭐가 문제가 돼? 여기 소송고지 내용 없고,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심판고지와 소송고지 부분에 있어서의 오고지, 불고지 시에 발생하는 불이익방지 규정도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원래. 없어. 그리고 나서 2007년도에 요놈의 행정절차법이 개정이 된다? 개정이 되면서 여기다가 이제 행정심판의 심판고지하고 뭐까지 집어넣냐면 소송고지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양쪽으로는 완편을 시키는 듯 보여져. 양쪽으로는 완편을 시켰는데 이쪽이든지 간에 전부 다 여전히다가 불이익방지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 행정소송법에는 고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고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고지와 관련돼서
심판고지와 관련돼서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뭐가 특별법이야? 행정심판법이 특별법이지. 이거 적용시키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걸 적용시키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절차법을 적용시키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 비교해보시면 어때요? 행정심판법에는 심판고지된 내용이 있고 불이익방지 규정도 있지. 지금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법이거든? 지금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얘는 불이익방지 규정이 없지. 그러니까 행정심판법을 적용시키고 모자란 부분을 일반법인 절차법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누가 더 완벽해? 심판법이 더 완벽하지. 그럼 절차법은 적용시킬 리가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심판고지 쪽에서는 얘로 끝나고 얘는 전혀 적용을 안 시켜요. 그냥 갖다 버리는 규정인 거야. 예, 정말 쓸데없는 놈이죠. 근데 소송고지, 행정소송법에는 한마디도 없고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소송에 대한 불복 절차를 알려주라고만 돼 있지 잘못 알려주거나 안 알려줬을 때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거든? 그럼 이제 생각해봐.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저 제소기간, 아까랑 똑같이 안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120일이라고 얘기해버렸다? 행정청이? 그 다음 90일 안에 가야 되는데 국민들은 행정법을 몰라. 법률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기간을 알려줘야지 얘도 뭐 이제 준비를 하든 말든 할 텐데 아무 말도 안 해줬다? 첫 번째,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거 행정소송법. 저거 가지고는 아무 대책이 없음. 그럼 이제 일반법으로 가. 행정절차법. 여기에도 아무 대책이 없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저기 행정심판이라는 게 말이에요. 행정소송을 본따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개 절차의 내용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심판법은 27조 56항에 오고지 불고지 효과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을 잘못 알려주거나 안 알려줬을 때도 이 심판법의 27조 56항을 좀 유추 적용해서 해결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래? 판례 뭐래? 교재 꺼져 그랬어요. 심판과 소송은 달라 이래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행정청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행정청이면 그치, 안 알려주면 돼. 그치, 안 알려주면 돼. 이런 거야. 이게 다 누구 잘못이야? 다 국회의원들 잘못인 거야. 알겠어요? 네. 행정부가 농간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다 막아야 되는 거야. 그러라고 있는 게 국회야. 근데 저놈들이 일을 안 해. 근데 행정소법 개정안이 지금 있죠. 2013년도 3월 달에 법무부 입법 예고되었던 그 안이 있는데 지금 또다시 5년이 지나도록 이놈들이 통과를 안 시키지. 그게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까먹었을걸? 안 그래요? 법무부 장관이 누구니까? 황교활이잖아 그때. 그치? 뭐 장난한 거지. 그 개정안도 교수님들이 만든 거에다가 난도질을 해갖고 개판을 만들어놨어요. 내용 다 틀렸거든 안에. 교수님들이 완벽하게 만들어놨어. 근데 요놈들이 지들한테 불리한 걸 지웠어. 몇 개를. 제일 불리한. 지우는 과정에서 각 조문간 충돌이 발생해요. 이 멍청한 놈들이 지우고 싶으면 좀 고민 좀 해서 지우지. 아무거나 막 지우다 보니까 문장이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 내용이 성립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개정안에. 그래 좋아. 그거라도 좀 통과시켜보자고. 그런데 거기서도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만 도입되어 있어요. 이것만. 제소기간을 잘못 알려주면 그때까지만 가면 된다. 이거는 들어왔는데 또 이것도 없다? 또 찔끔찔끔 거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통과도 안 시켜.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게 어떻게 해야 됐어요? 그게 난 이제 국회의원 잘 뽑자 이런 건 이제는 난 말하고 싶지도 않아. 아무리 잘 뽑자 해도 잘 안 뽑아. 누가? 어르신들의 그 향수. 도대체 어디 향수 쓰시는 거야? 전 겐조 지금 22년째 쓰고 있어요. 어디 향수를 쓰시길래 그렇게 향수가, 바깥 향수를 쓰고 있겠지. 그치? 너무 진한 향수 좋지 않습니다. 씻어도 씻기지 않는 향수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태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게 오고지 불고지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얘기는 이거야. 불가항력. 심판법은 27조 2항에 뭐라고 돼 있지? 전쟁 나면 끝나고 14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소송은 전쟁 나도 할 수 있어? 그거 이상하잖아, 그치? 그건 아니고, 그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우리 행정수용법 8조 2항에 보게 되면은, 예, 행정수용법이 46개밖에 없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다른 법에 있는 거 다 준용시키고 우리 소송 절차에만 아주 특별히 존재하는 것만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지.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법원 적어볼까? 민사소송법,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그 다음에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요쪽에 가면 173조. 173조에 가게 되면은 저기랑은 조금 다른데 뭐라고 돼 있냐면 불강력 상황이 발생하면은 끝나고 나서 2주라고 돼 있어요. 많이 다르죠. 이건 한 주가 7이라는 걸 모르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얘기예요. 똑같잖아. 그치? 똑같잖아. 요걸로 처리가 되는 거야. 요걸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법은 다른 걸 준용해다 쓰기 때문에 저렇게 심판법처럼 일일이 스스로 다 나열하지 않아요. 힘들게 저렇게 하지 않아요. 다 그냥 저쪽에 딴 법에 있는 건 그냥 갖다 써요. 그냥 갖다 쓰고 우리한테 특별한 것만 처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여러분 기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거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2번 저번 이튿날 1년부터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시계로 4시 50분입니다. 다시 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